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25년도 시즌 전망 내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25년도 전망 요약 추이에서 둘 기자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자, 1분기 전망 추이는 이제 정책의 핵심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강세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와 크립토 부분에 있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틸리티 부분, 그러니까 인프라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프라 코인의 이제 가장 수혜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더리움이 좀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이제 WLF 부분인데, 이제 이쪽에 솔라나를 매입을 안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수혜가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더리움 수요 증가와 베이스 생태계 부분에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붐이 이제 천천히 오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갤럭시 리서치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총 2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차기 소프트포크 업그레이드 합의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표 부분에 이제 편입 비중에 따른 캠페인이 25년도에는 더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율이 50% 돌파했다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13번도 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디파이 배당의 시대가 다시 한번 진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채권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오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가 지금 아무리 뭐 비매력적이다라고 해도 아주 너무 많은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고 하면 안정성은 좀 딸리니까 더 높은 이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VC 투자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앞으로 더 많이 또 규제를 완화를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통화정책 추이에서도 앞으로 내년에도 최소 못해도 2번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기대는 4번이었는데 이제 2번까지 좀 나왔던 게 좀 실망은 있긴 하지만, 포인트만 보게 되면 어차피 결국엔 내려가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덜 내려갈 거냐, 더 내려갈 거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변동성 요인들을 보게 되면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고요. FOMC가 1월 29일 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은 1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RRP, 이제 여유자금 소진 비중도 좀 있고 부채한도 소진 부분도 있지만, 부채한도 소진에 있는 내용 기반은 3월 15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만 보시고 3월 달 부분에 나오는 내용 이후부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5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외 불확실성도 관세, 그리고 빅테크 세븐들에 따른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지수에 따른 움직임도 우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 부분이 25년도 한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쯤에 중립금리 위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금리 인하가 26년도 때까지도 계속 더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촉도가 보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서 25년도 시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경기에 침체에 있는 가속도가 붙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다음 금리 인하도 더 늦어질 거냐, 이제 더 빨라질 거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점에 이제 중국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600조 부분에 있는 비중으로 이제 경제 안정화 자금으로 좀 쓰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시즌 안에서도 좀 오픈 AI 상당히 이제 또 변화점을 주려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익법인
으로 전환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별개로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IPO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AI에 따른 뭐 이런 관심도는 테마성이 충분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코인베이스나 로비후드 부분에 따른 관심도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래소 애들이 이제 사업에 따른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25시즌에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 형님의 이번에 이제 주주 부분에 따른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증자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비트코인에 따른 하락폭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더의 이제 3반기 바나나 존에 진입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연도마다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4개월 연속 1월 달부터 4월 달 때까지는 항상 좋았던 패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21시즌하고 17시즌 부분에 이제 공통사항을 보게 되면 항상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좀 더 잘 나갈 거라고 한다고 하면요, NFT나 게임 코인이 좀 더 부상을 해야 이더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 55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중에서는 여전히 연초 때 별로 방향성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조정이 약간 지루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핵심 포인트만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이더리움은 이 꼬리표를 남겼던 이 구간보다는 살짝 위에서 마감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평균 단위 추이에 이렇게 찍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여기를 계속 확인 끝난 뒤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시면서 이번에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모아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번 비트코인도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쉬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이 쉬어가는 패턴도 한계점이 도달을 합니다. 어차피 위에서 또 사주는 대상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더 많이 모아갈 거냐 인데, 대부분 이제 조정 구간대 추이가 이제 1억 3천만 원 정도 대 구간에서 좀 잘 모아본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